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요즘 자꾸 디램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기술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앞섰다며 입방정을 떨고 연이어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들 때문에 정말 삼성전자가 벌써 기술력에서 경쟁력이 밀리기 시작한 건가 하고 걱정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과연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작년 11월에 176단의 3D 낸드 개발에 성공해서 양산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장에서는 이 마이크론이 개발했다는 176단의 3D 낸드 제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만들어서 양산은 하겠지만 제품은 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같은 말인가요? 반도체 관계자는 연구용으로 해당 제품을 구해보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봤지만 결국엔 구해보지 못했다고 하고 시장에 이 제품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마이크론이 176단 3D 낸드를 출시했다면 이는 그동안 세계 최고로 평가받던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단숨에 뛰어넘는 것인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128단 V낸드를 만들고 있고 올 하반기에야 176단 제품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에게 기술력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처진 모양새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대한 위기설이 퍼진 것은 이쯤부터입니다. 마이크론이 작년 11월에 이 같은 신기술 발표를 하자 경쟁 업체인 마이크론에게 메모리 1등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는 위기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마이크론은 여기에 더해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14나노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현재 15나노 D램을 양산 중인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죠. 하지만 반도체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의 기술 과장이 심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이 176단 낸드나 14나노 D램 양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술의 수준이 다를 것이라는 건데요. 낸드는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 저장 공간을 늘리는 게 핵심 기술인데 이런 3차원 구조 기술은 삼성전자가 2013년 세계 최초로 내놨고 현재는 176단까지 높아졌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고민거리는 낸드 높이가 높아지면서 생긴 물리적 한계인데 이 때문에 삼성전자도 단을 구성하는 셀의 크기를 축소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셀 자체의 평면적과 높이를 최대 35%까지 줄였고 셀 최적을 줄이면서 생길 수 있는 셀각 간섭 현상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고요. 따라서 같은 176단이어도 셀 크기가 작으면 전체 높이가 낮아지면서 경쟁사보다 더 높은 품질로 낮은 단가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기술에 대한 위기론 분위기를 의식한 듯 올 상반기에만 10건이 넘는 신기술 개발 소식을 내놨고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올해 하반기 중 14나노 D램과 7세대 V낸드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예전 같으면 영업비밀 차원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개발 소식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가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파운드리 부분의 점유율은 17%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56%에 절대 강자인 대만 TSMC를 추격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에 4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TSMC는 4나노 공정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반면 TSMC는 올해 5나노 공정 비율을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고 이를 반대로 보자면 삼성전자로서는 TSMC가 선점한 5나노 영역을 뚫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4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한다면 역전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고, TSMC의 5나노 공정을 확보하지 못한 고객사가 비슷한 가격이라면 삼성전자의 4나노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미국 퀄컴이 새로운 5세대 모뎀칩인 스냅드래곤을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계획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의 숙제는 수율인데요. 4나노는 5나노보다 생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고객사에게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TSMC가 쌓아온 세부 기술력 차이도 극복해야 할 문제이고, TSMC는 당장 5나노 공정만 해도 5나노, 5나노 플러스, M5P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할 만큼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파운드리의 삼성전자와 TSMC의 승부처를 3나노 공정에서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나노부터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3나노 기술에서는 TSMC에게 앞서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8년 처음으로 3나노 공정의 필수적인 GAA 기술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 GAA 기술이 기존 핀팩 기술보다 더 위에 있는 기술이라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삼성전자를 반도체 투자 기업으로 선택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는 현재 삼성전자가 TSMC에게 기술력에서 밀려서 파운드리 점유율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점차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올려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점유율만 올려나갈 수 있다면 삼성전자가 1등까지 올라서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10년 뒤에 정말로 파운드리에서도 1위로 올라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는 여전히 특정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행보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로 치면 7만 1,000원에서 7만 6,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실제 실적도 좋고 미래 전망 실적도 좋고 계속해서 신기술 개발해 가면서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행보한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저가의 주식 수량을 계속 사서 모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같은 현상을 보는데 누구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발 주가야 올라가지 말고 더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러다오 하면서 수량을 모아가는데, 누구는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올라가긴 하나 의심도 되고 기업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서 후회도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다시 오지 않을 지금의 주가로 싸게 수량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박스권에 주가가 머물 때가 바로 수량을 모아가면서 기대 수익을 높여야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주가가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크게 한번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싸게 계속 모아놓은 수량만큼의 기대 수익을 온전히 다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번 올라가 버린 주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저가 매수의 기회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반복할 겁니다. 엄청 큰 폭락장이 찾아와서 한 번씩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큰 폭락장이 오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 수익권이 점점 높아져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은 그런 주가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은 불평불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이뤄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행보해 주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 저가 매수에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해 버리면 같은 금액으로 누구는 100주를 보유할 것을 누구는 150주, 200주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근검 전략하면서 여윳돈으로 우량주에 투자하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당장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이 아니라 누가 더 얼마나 많은 주식 수량을 같은 가격에 효율적으로 많이 모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량을 많이 모을수록 점점 상승되는 주가 상승에 복리의 효과까지 톡톡히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만 하는 투자자분들은 결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없으실 겁니다. 투자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고 성공하게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투자한 남들보다 같은 금액 투자해도 경제적 여유를 갖는 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길어질 겁니다. 이런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항상 성공적인 투자에서 모두 경제적 여유와 자유를 향해서 한 발짝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